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함께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우리 미국은 긴장할 일이 별로 없다, 압박 느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국이 굉장히 손에 땀이 날 걸이라고 이런 식으로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오늘 또 여러 가지 글을 올렸는데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던 그런 내용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가 2천억 달러의 중국산 재화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달 후반에 협상을 먼저 미국이 제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무역 갈등 압박을 받으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중간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미리 중국에게 좀 화해 제스처를 냈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틀렸다.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틀렸고 중국과 거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에 우리와 협상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오히려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뉘앙스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 타격을 이루지 않아도 전혀 미국은 문제될 거 없다. 우리는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고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곧 관세로 수십억 달러도 벌어들일 것이고 미국 국내에서 상품을 만들면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남겼습니다. 과연 무역 협상에 대한 앞으로의 진전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올지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 데이비드 테퍼, 아플라자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는 헤지펀드계의 거물인데요. 데이비드 테퍼는 이런 중국과의 무역 전쟁,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 증시의 전망이 좀 불확실해지고 있다라고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중국 증시에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미국 증시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헷갈리는 순간이고 강세장은 현재 후반을 향해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러면서 테퍼가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미국 증시는 5%에서 20%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증시 노출 비중을 본인은 현재 줄이고 있고 25% 수준으로 그 수준을 맞추고 있다라고 역시 언급을 했고요. 이는 관세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현재 증시의 가치 평가는 딱 적당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만 잘 해결이 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가 올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담, 뉴욕 증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유럽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가 오늘 있었는데 거기서 통화정책을 동결을 하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연내 종료를 하되 현행 사상 최저금리를 내년 여름까지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가이던스가 일단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22는 10월부터 자산 매입 프로그램 규모를 150억 유로로 절반 줄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을 뿐 이전의 기조와 거의 동일한 스탠스를 보여줬는데요. 자, 다만 드라기 22 총재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조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2.1%에서 2.0%로 소폭 낮췄고 내년은 1.9%에서 1.8%로 조금 낮췄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7% 성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쪽의 상황도 잠시 후에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갑작스럽게 경쟁 구도가 좀 형성이 돼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 본인이 대선에 나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위터를 또 올렸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이길 만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무시하면서 깎아내리는 트위터를 바로 게재를 했는데
자, 은행가인 제이미 다이먼이 대통령에 나가는 것의 문제는 그가 적성도 별로 맞지 않고 지능도 없고 대중연설도 못한다.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할 것이냐, 자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이 이런 은행가들을 똑똑한 것처럼 보여주게 만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은행가들, 훌륭한 은행가들을 본인이 훌륭한 경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은행가들이 똑똑해 보이는 것이지 제이미 다이먼이 자신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마켓워치에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할 정도로 갑자기 경쟁 구도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다이먼 회장이 한 10살 정도 좀 어린 나이를 가지고 있고요. 둘 다 뭐 역시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에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보다 본인이 훨씬 터프하고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또 바로 반박을 하면서 제이미 다이먼은 대통령 될 만한 감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받은 대로 돌려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월가 시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